39살 캘리포니아 주 공무원. 연봉 7만 불, 세후 월급 4,150불. 저는 50살에 반은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라는 주제로 얘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캘리에 살고 있는 미셸 통통입니다. 오늘은 예쁜 꽃 사진들로 영상을 한번 꾸며봤어요. 오늘은 제가 앞으로 11년 동안 실제로 실천하려고 하는 인생 계획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이 영상은 몇 년 안에 백만장자가 되는 방법, 이런 엄청난 거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영상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소소한 거에 가깝죠? 비트코인으로 인생 역전하는 법도 물론 아닙니다. 저도 방법을 모르고요. 그리고 주식으로 한 달에 1억 수익 내는 법, 이런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예요. 소소하고 매일매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로 그런 계획을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저는 아주 아시다시피 평범한 직장인 공무원이죠. 그래서 캘리포니아 주 정부에서 일을 하고 있고 세후 월급은 4,150불 정도가 됩니다. 물론 그 사이드 잡으로 한 800에서 1,000불 정도 더 벌기도 하고요. 부모님이 큰 재산을 물려주신 것도 아니고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유튜브 수입으로 먹고 사는 것도 당연히 아닙니다. 정말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주변에 많이 있는 그런 평범한 월급쟁이입니다. 그런데도 50살이 되면 저는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네, 챗GPT의 도움을 많이 받았겠죠? 오늘은 그 이유를 자세히 말씀드려 볼까 해요. 왜 하필 50살인가? 하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겠는데요. 먼저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얘기하면 보통 정년 65세 정도를 많이 떠올리시는 것 같아요. 저희 요새 소셜 때문에 67세도 많이 생각을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상황에 따라서 70세까지도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건강하다면, 그죠?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일할 수 있을 때까지는 일하지 공무원들은, 여기 공무원은 정년도 없는데, 하지만 어느 날 이런 질문을 제 자신에게 해봤어요. 어떤 질문이냐면요. 내가 정말 65세까지 월급만 기다리며 살아야 할까? 이렇게 박봉에 회사에 매여있는 삶을 살아야 할까? 월급이 끊기면 삶이 어려워지고 정말 월급만 바라보고 그런 삶을 살아야 할까? 라고 말이죠. 그것이 정말 제가 바라던 안전한 삶일까요? 아니죠. 정반대의 삶이죠. 어떤 분들은 철밥통이라고 표현을 하시긴 하지만요.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월급이 유일한 소득이라면 회사가 내 삶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런 삶을 원하진 않는 것 같아요. 반대로 월급 외에도 다른 소득이 있다면 얘기가 180도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완전한 은퇴, 100% 은퇴가 아니라 반은퇴를 일단 목표로 정해 보았는데요. 반은퇴란, 제가 생각하는 반은퇴란 일을 아예 그만두는 게 아니고 다른 그 인컴 스트림을 만들어서 일은 계속 하지만 생활비의 일부를 투자해서 나오는 그런 현금 흐름으로 충당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엑스트라 돈이 될 수도 있겠죠. 그 돈으로 여행도 갈 수 있고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있고, 그 순간부터 회사는 내 삶의 전부가 아니게 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제가 원하는 자유입니다. 일을 할 수 있을 때, 하고 싶을 때 하고, 또 하고 싶진 않을 때는 하지 않는 것. 네, 그래서 현재 제 상황을 한번 간단히 말씀드려 볼게요. 현재 저는 39이고요. 곧 40이 됩니다. 네, 말을 더듬죠.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정부 공무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 CalPERS라고 하는 퇴직연금에 무조건 가입이 되어 있죠. 그래서 세후 월급은 4,150불이고 세해 전이 한 5,8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퇴직연금에는 매달 500불 정도 저절로 돈이 불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생활비는 최대한 단순하게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려고 해요. 약간 미니멀리스트 이런 거를 지향을 하려고 합니다. 요새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월급이 많아야 투자도 많이 하지, 돈을 많이 벌면 나도 그때부터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그죠? 투자는 돈이 많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습관으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또래도 돈 많이 버는 친구들 많죠. 하지만 그 친구들이 다 투자를 과연 잘할까요? 그죠? 처음부터 큰 돈으로 투자를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작은 종잣돈으로 시작을 하고 또 매달 꾸준히 투자하는 사람들이 결국 자산을 만드는 것 같아요. 왜 저는 소비보다 투자를 선택했을까? 물론 소비도 통제를 해야겠지만요. 우리 사회는 월급이 오르면 소비도 같이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라이프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그냥 인플레이션 플러스 라이프 인플레이션. 연봉이 오르면 자동차도 바꾸고 집도 더 좋은 걸로 이사를 가고 명품도 한번 사볼까? 이렇게 약간 기웃기웃 거리기도 하고 핸드폰 신형이 나오면 아이폰 신형 나오면 또 바꾸고 외식도 이 정도는 내가 afford 할 수 있지 이러면서 외식도 더 자주 하고 삶을 더 즐기려고 하죠. 물론 그것이 잘못된 것은 전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약간 팬데믹을 기점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내 월급이 늘어날 때마다 회사 생활비도 같이 늘어나면 나는 도대체 언제 자유로워질까? 그죠? 크레딧 카드 갚다가 내 인생 끝나는 거 아닐까? 내 인생을 언제까지, 내 시간을 언제까지 갈아 넣어야 할까? 하고 제 자신에게 질문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월급이 오를 때마다 소비를 늘리는 투자 대신 투자 금액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아주 조금씩이지만요. 그래서 이 결정은 처음에는 정말 재미가 없죠. 지금도 재미가 없습니다. 아주 보링하다고 많은 유튜버들도 얘기를 하고 있죠. 친구들은 새 차를 사고 하는데 저는 ETF를 사고 있어요. 뭘 살지를 고민을 합니다. 친구들은 최신 전자제품, 아이폰, 애플 워치 사는데 저는 Roth IRA를 채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10여 년 지나면 결과는 확연히 달라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5, 6년을 꾸준히 해왔기에 작지만 꾸준한 성과를 보고 있기에 앞으로 나아갈 10여 년에는 더 큰 성과가 보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어요. 저는 워런 버핏도 얘기한 이 복리의 힘을 믿거든요. 아인슈타인도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왜 러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제가 제일 먼저 채우는 계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금을 미리 다 내고 투자하는 이 Roth IRA에 대해서 얘기를 살짝 해볼게요. 제가 아직 401k는 하고 있진 않거든요. 현재 최대 Roth IRA는 7,500불까지 가능하고 앞으로 별일이 없는 한 최대 한도까지 매년 다 채워 나가려고 합니다. 채우는 맛이 있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장기적으로 투자 수익과 적격 인출이 비과세라는 아주 큰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있는 돈은 다 제 돈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고르는 데 신경을 쓰지만 저는 어떤 계좌를 활용하느냐도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세금이랑 조금 관련이 있기 때문이죠. 저는 그렇게까지는 세금을 아주 많이 신경을 쓰진 않아요. 아직 금액이 크진 않기 때문에. 하지만 수익을 높이는데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중요한 한 가지 점이 있어요.
라사엘은 아주 훌륭한 계좌이지만 제가 50살부터 생활비를 보완하는 용도로 쓰기에는 제약이 조금 있어요. 59.5세부터 돈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죠. 네, 그전에도 뭐 뺄 수 있다고 하지만 약간의 뭐 페널티 이런 게 있고, 그래서 저는 일반 브로커리지 계좌도 함께 키우고 있습니다. 왜 그 일반 뭐 CMA 뭐 브로커리지 계좌가 왜 필요한가? 그렇죠?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은퇴 계좌, 뭐 은퇴 뭐죠? 그 퇴직연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저는 50살부터 배당금을 받고 싶습니다. 저의 목표는 월급과 동일한 액수를 배당금으로 받고 싶은데요. 브로커리지 계좌는 필요할 때 자유롭게 매도하거나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큰 장점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 배당 ETF를 모아가려는 그런 계획인데요. 그래서 제 전략은 아주 단순합니다. 라사엘에는 60대 이후를 위한 자산, 59.5부터 돈을 찾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브로커리지 어카운트는 50대부터를 위한 자산을 모아가는 어카운트. 이렇게 역할을 나눠 보려고 해요. 브로커리지를 먼저 얘기를 할 걸 그랬네요. 그죠? 그래서 제가 꿈꾸는 50살의 모습. 벌써 이제 40이 되었으니까 50도 곧 머지않아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자유를 이야기하면 회사를 그만두고 그냥 진짜 여행 다니고 뭐 이런 모습을 상상을 하잖아요. 저도 약간은 그렇지만 뭐 그게 다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자유를 사는 게 가장 큰 목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을 하고 싶은 일을, 이 포인트죠. 하고 싶은 일을 계속 하고 싶습니다. 다만 그 일이 생계를 위한 의무가 아니라 제가 선택해서 하는 일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고 이렇게 지금 모아서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직장에서 뭐 힘든 일이 생겼을 때, 버스 때문에 뭐 직장 동료 아니면 일이 꼬여서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예전 같으면 참아야지, 나는 월급이 필요하니까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만약에 배당금이라는 또 다른 월급만큼의 소득이 있다면 마음이 훨씬 여유로워질 것 같아요.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회사를 그만둘 수도 있고,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진짜 자유입니다. 그래서 60살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언제 은퇴할지는 선택하기 나름이겠지만 저의 경우에는 60살이 되면 60살에 은퇴를 하기로 선택을 하면 캐어펄스에서 퇴직연금 최고 높았던 연봉의 50% 정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 목표는 60이에요. 완전 은퇴는 60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월급에만 의존을 하지 않아도 되죠. 일을 그만두니까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 뭐 선택하기 나름인데 62세, 67세, 70인가요? 72살인가요? 제가 또 받기로 선택한 나이 소셜 시큐리티도 추가가 되겠죠. 67세가 풀 베네핏을 받을 수 있는 나이라고 알고 있고요. 제 목표는 3가지 소득원을 만드는 것입니다. 바로 첫 번째는 근로소득이죠. 대신에 언제까지 일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요. 다른 수입이 있다면 파트타임으로 가볍게 대체를 해도 되겠지요. 제가 일하고 싶을 때 하고 가족들과도 더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겠지요. 두 번째는 투자에서 나오는 배당금. 저는 브로커리지 어카운트를 그냥 세금을 내더라도 적극 활용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공무원 연금, 카우펄스와 소셜 시큐리티입니다. 이거는 60세 이상이 넘어야지 가능하겠죠. 소드머니 하나뿐인 삶보다 훨씬 안정적인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라사엘에는 약간 백업 플랜이 되겠죠. 저는 투자 천재가 당연히 아니고요. 전문가도 아니고요. 어떤 이걸 투자 추천하는 그런 채널도 아니고요. 주식시장의 방향, 동향 이런 거 전혀 모릅니다. 저도 뭐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 이런 거 제대로 볼 줄 몰라요. 내일 시장이 오를지 내릴지 아무도 모르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확실하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본인이 잘 이용하느냐, 여기서는 복리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하는 거겠죠? 그죠? 39살인 지금부터 50살까지는 11년 정도 남았어요. 짧은 시간은 결코 아니죠? 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인데요. 저는 이 시간을 한번 잘 이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매달 꾸준히 아끼고 투자하고 이 키워가는 기쁨을 느껴보고 생활비를 관리하고, 물론 힘들 때도 있겠지만요. 현타가 올 때도 있어요. 저도 당연히. 도시락을 언제까지 싸야지 뭐 이런 거. 하지만 조급해하지 않는다면 저에게는 아직까진 그래도 전 시간이라는 무기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50살의 저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선택권을 가진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람이 희망이 생긴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에게는 경제적 자유란 더 큰 집이나 더 비싼 차, 명품 이런 것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약간 그 스테이지에서는 조금 넘어갔고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은 쉬어도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 오늘은 일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거. 그죠? 그것이 제가 앞으로 21년 동안 만들어가고 싶은 삶입니다. 그 전까지는 열심히 갈아 넣어야겠죠? 이 채널에서 그 과정을 같이 공유하면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제 부업하는 것들, 사이드 잡 하는 것들, 그런 것도 종종 공유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께도 작은 동기부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